이 19번 문제를 재밌게 봤어.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오랜만에 낸 거야. 출제 코드는 1번 단복수문 문제지. 싸구려고 앞에 change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명사고 주어의 앞부분을 핵심 명사를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이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인데 5형식 구조를 냈지. 이런 출제 코드는 볼 줄 알아야 돼. 그치? 사실 이 2번 문제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동사 앞뒤에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 싸구려라고 본단 말이야. 어쨌든 드물게 2번하고 4번이 다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야. 흔히 출제하는 출제 기법은 아니라는 거야. 응? 그다음 3번에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3번 밑줄 그어진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뭘 물어본 거야? 이런 관점에서는 나름 이세 성격을 물어본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세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낸 거야. 이때 25야? 가목적어란 말이야. make에다 동사 표시하고 20 목적어, 2절이 목적보. 벌써 2번, 3번이 동시에 5형식이야. 근데 선생님이 주목했던 건 그게 아니야. 뭐냐면 이 펄시브가 무슨 동사냐는 거야. 펄시브가 만약에 진짜 출제 포인트였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왜냐면 고등학교 이상 영어의 지각동사는 주로 이제 평가원이 뭐를 냈냐면 시나 소나 뭐 리슨도 그런 거 낸 적이 없어. 히얼 같은 거 낸 적 없어. 뭘 냈냐면 노리스, 눈치채다. observe, 관찰하다. perceive, 시각적으로 지각하다. 얘네들이 고등학교용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와. 왜냐면 수능 영어 시험 범위는 어쨌든 영어 1, 영어 2란 말이야. 그럼 주로 문법을 낼 때도 그 이상 수준에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C나 listen to나 hear 그런 거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perceive가 지각동사야.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왔나 봐. 여기 to be real one. 토종사로 나왔어. 얘를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지. 있을 보고 보면 보이지만 80만 중심으로 본다면 저 뒤에 토종사도 봐야 돼. 근데 이것까지 보면서 생각해서 시험 문제 푸는 애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원래 밑줄 그어지면 밑줄 그어진 거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 그다음 4번이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야. 근데 얘도 잘 봐봐. 자, safely가 나오는데 그냥 형용사 부사가 아니야. 누구를 물어본 거야? distance의 성격을 물어본 거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준 동사 주식이기 때문에 난 never 부사 수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일반적인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는 아니야. 두 개나 밑줄 그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5번이 능동수동 묻는 문제인데 이시 사물이니까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그냥 느껴져. 빠르게 한번 보자고. 디그리는 정도겠지. 가까운 정도의 어떤 변화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어. 뭐를? 감정적인 어떤 정도의 강렬함을 관리하는데 감정적인 우리의 강렬함, 감정적인 것들이 어떤 분출되어지는 것을 관리하는데 가까운 정도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재미있는 소재야. Tak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duce 중요 단어지. 자, induce는 일단 이거는 잡아놓아야 돼. 뭐냐면 EBS 교재가 deduce나 induce를 냈을 땐 첫 번째 귀납 연역을 놨어. 누가 귀납이야? 연역은 가설 따위를 미리 끄집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자 봐봐. 디바이즈 고안하다. 디자인 설계하다, 고안하다, 의도하다야. deduce가
연역하다야. 반면에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얘가 귀납인데 인듀스는 인트로듀스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설득, 권유, 유발하다는 뜻이 있어. 뭐라고 했어? 설득, 권유, 유발하다는 뜻이 있어. 얘가 유발하다야. 그래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TV가 일으키는 감정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 했어. 자, 가까움과 친숙함은 뭐를? 허구적인 어떤 환경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 따라서 대부분의 TV쇼는 오랜만에 이 프레젠트가 나왔다. 현재야. 상황 설정을 현재로 설정을 하고 또는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시간대로 세팅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극으로 따로 분류해. 그러니까 사극 중에 대중적인 히트를 친 작품이 거의 없어. 왜? 여기 나오는 가까움과 친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서포즈는 예정, 의무, 가능, 추측의 뜻을 갖고 있지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반드시 의무야. 어떤 타입이 돼야 되냐면 그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해야 돼. 됐지? 자, 그런 가까움과 친밀함들이 감흥적 이시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끔 만드는데 이미지너리 스토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얘기야. 탄생의 비밀이 지금도 있는 6.25 전쟁 직후도 아니고 무슨 종종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인지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어. 오바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왜냐면 6.25 전쟁 직후니까 진짜 호적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 자, 봐봐. 상상적이는 근데 요즘에도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지. 자, 봐봐. 왜냐면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남북한이 대치되고 난 다음에 남북한이 제일 먼저 강력하게 한 게 뭔 줄 알아? 전쟁 끝나고 나서 호적을 정확하게 한 거야. 왜? 이쪽에서도 북으로 넘어간 간첩이 있고 저쪽에서 넘어온 간첩이 있는데 호적이 불분명하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불가능한 스토리라는 거야. 우리가 이민의 나라도 아니고 무슨 오바마도 그것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태어났느니 대통령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미국에서도 문제됐던 거라고. 자, 그러니까 봐봐. 근데 이 퍼시브가 선생님도 이번에 사전을 찾아본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 계열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필밖에 없다고 알았어. 선생님이 연구한 따지면 필은 이형식 동사일 때 감각 동사야. 촉감이 뭐뭐처럼 느껴진다. 이게 오감에 기초한 촉감이야. 필은 지각 동사도 돼.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와. 이때는 지각 동사야.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끼다야. 우리의 지각에 기반한 거야. 근데 필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필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이때는 지각동사가 아니야. 인지동사야. 뭐뭐라고 여기다야.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가 사역지각동사 계열 중에 최고의 난이도 문제일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낼 수는 없다고 했어. 아니, 인간의 지각이나 인지의 능력은 주관적인 거야. 우리가 뇌파를 검증하지 않는 한 건물이 흔들린다라고 지각한 건지 건물이 흔들렸다고 여긴 건지 시험 문제 내기 불편하다고 느꼈거든. 근데 얘를 낸 거야. 80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용례가 다 있는 거야.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뭐야? 시각적으로 뭔가를 포착하는 거야. 이때는 지각동사야. 반면에 percei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때는 뭐가 돼? 인지동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중심으로 문법 문제를 보게 되면 아까 is를 보지 않고 perceive를 주목하고 그 뒤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퍼시브에 밑줄 그은 애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봐봐. 그러면 자 그런 가까움과 친밀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투부정사 그리고 fo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는 거야, 지각하는 거야, 여기인가야. 인지동사지. 여기에 왜 투부정사가 왔는지 알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출제위원들이 고민했던 문제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랬더니 검토위원으로 들어간 학교 선생님이 저도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자 아까 선생님이 그 21번 문제에서도 연결사가 거의 없다라고 했지. 여기도 봐. 연결사 안 쓰고 other를 썼어. 다른 환경,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TV에서 폭력적 장면이 보여지는 다른 환경이었다면 가깝다는 이때 베어리블이 뭐야? 중요 단어지? 변수야. 가깝다는 변수는 사용되어지는데 뭘? 오히려 거꾸로 감정적인 폭발, 감정적인 강렬함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대. 그러면서 텔레비전 오락거리들은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것들이 수반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이번에는 거꾸로 어나럴 타임이야. 프레젠트가 아니야. 다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와 다른 별개의 시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아니라 이래서 오징어 게임, 가상의 공간이지. 그치? 가상의 공간으로 배치를 시켜. 자, 일단 여기도 또 누가 나와. 재밌는 게 잘 봐. 선생님 표시해 줄게. 일단 사역 지각 동사를 갖고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시도는 했어. 그치? 보여? 사역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watch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되면 원형 부정사. 그러니까 이 지문을 고를 때 먼저 지문을 고르면서 어떤 문법 문제를 떠올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역 지각 동사를 갖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폭이 어딘가를 점검한 문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험 문제가 싸구려였기는 했지만 1등급 비율이 뭐 15% 정도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영어 무용론은 또 나오고 수능 영어 반영하지 않은 학교 늘어나고 근데 사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 왜냐면 어쨌든 뭐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상위권 대학들은 영어가 필요해. 중하위권 대학들은 냉정하게 4년 내내 토익 이외에는 영어 책을 보지도 않아.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은 필요한데 어차피 영어가 어려우면 지금도 그래. 상위권 이외에는 안 해. 누가 영어를 해? 차라리 세계 지리하고 생윤을 해서 점수 따는 게 더 낫지. 야 영어 공부 안 하던 애가 영어 3등급 나오려면 6개월이 걸려. 생윤 2달이면 돼. 아니 물리도 마찬가지야. 3달이면 돼. 3달 4절 정도면 돼. 영어는 무조건 6개월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지. 고3 때 될 수 있으면 안 받는다고. 해도 소용없거든. 단어부터 외워야 되는데 단어 외우는데 3개월 정도 날아갈 텐데 그럼 미련한 짓을 누가 해. 근데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너 상위권은 그러면 대학 가서 고생을 한다고. 자, 봐봐. 그리고 대학 간다고 해서 누가 이거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이런 거 설명을 해. 자, 봐봐. 대학은 그런 영어 가르치는 데가 아니거든. 영문과 가도 그런 거 안 가르쳐. 봐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허구화된 어떤 캐릭터가 뭐를 찾는 거. 재밌지? 사실 이런 문법 구조 흔하지 않아. 선생님도 구문독해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문장 구조 찾는 거 쉽지 않아. 그치? 의미상 유조를 계속 따져야 되거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허구화된 어떤 등장인물들이 우리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찾는 것을 지켜보게끔 만들어줘. 어떤 상황에서. 세팅의 상황이지. 자, 우리랑은 안전하게 거리를 둔,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과는 안전하게 거리를 둔, 아까 거랑 정 다르지.
그치? 그러면 이때 이 어덜은 대조야. 온 디어덜 핸드의 효과를 얘가 대신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번 시험 지문을 고르면서 자 출제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지문을 많이 골랐다는 사실은 11월 수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장담하지만 그 학원 카르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던 출제위원들이 이번에도 못 들어가. 그러면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여전히. 자, 봐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정상 난이도로 나왔을 때는 연결서 없는 그런 거는 절대 쉽지 않아. 우리는 아직도 연결서로 글을 리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구나 순서 배열을 그렇게 냈다고 해봐. 그러면 자, 만약에 어떤 폭력적인 것들이 현대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일이 아니야. 누구? 영웅. 히어로물이지. 경찰이나 범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야. 다시금. 자기가 뛰어들 공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그것은 자 선량한 시민들이라면 시티즌널이라는 단어 선생님 기억에 처음 나왔어. 이게 시민 일반을 지칭하는 집합명사야. 패밀리가 가족 전체를 지칭하지. 그거 같이 얘는 집합명사야.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삶과는 뭐 하는 거야? 동떨어져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